2021년 시험 대비 승마지도사 마학 핵심 정리 시작을 하겠습니다. 먼저 말의 진화론이죠. 그래서 말의 진화 단계인데 이것도 뭐 시험에 간간히 나옵니다. 그 순서를 외우는 것도 중요하고요. 각 그 세대 그 시기별의 글의 그 말의 선조의 특징을 아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에오히푸스는 5천만 년 전 신생대 제3기 에오세 시대에 나타났던 말의 조상이고요. 그 등이 굽고 그래서 여우와 같은 모습이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앞발가락은 4개, 뒷발가락은 3개였고요. 이빨의 구조를 볼 때 나뭇잎을 먹고 산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땅에 있는 풀을 뜯은 게 아니라 나뭇잎을 먹고 산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두 번째 메소히푸스 3천만 년 전에 나왔던 조상이고요. 앞발가락은 3개, 둘째, 넷째 발가락은 가늘고 짧은 형태로 체중은 지탱을 했습니다. 이때까지는. 그리고 이때까지도 나뭇잎을 먹고 산 거로 추정이 됩니다. 세 번째로 메릭 히푸스 1500에서 1000만 년 전 발가락이 3개고요. 그러니까 앞발가락이 하나가 없어진 거죠. 그리고 양옆 발가락은 체중을 지탱하지는 못하게 됐습니다. 약 이때부터 한 1m 정도 높이가 되고요. 앞니가 발달하는 걸로 봐서 이때부터는 풀을 뜯기에 유리한 형태였다. 그래서 풀을 뜯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이 되고요. 네 번째로는 플리오히푸스, 이건 500만 년 전이고요. 그리고 이때 발가락이 하나인 최초의 말의 조상이 나옵니다. 그래서 최고는 110에서 120cm 정도. 그리고 에쿠스, 현대 말의 직접적인 조상이죠. 옛날에 에쿠스, 현대차도 있었죠. 그래서 100만 년 전에 북미 대륙에서 번성했고 약 130cm 정도. 그래서 에쿠스가 현재 말의 조상으로 직접적인 조상으로 됐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속도가 빨라지는 방향으로 진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빠른 속력을 내기 위해서 다리가 점점 길어지고 발가락 수가 점차 감소하는 방향으로 진화를 했고요. 그래서 현재 발에 남아있는 발가락은 셋째 발가락이 발달한 것이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 말의 품종인데요. 혈의 서식 환경에 대한 분류입니다. 그래서 열혈종, 냉혈종, 온혈종이라고 하기도 하고 동양종, 서양종, 정온종이라고도 하는데요. 이게 혈액의 온도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서식 환경의 기후에서 비롯된 말의 외모와 성격에 따른 의미적 분류입니다. 그래서 저도 처음에 피해 온도인가 이렇게 썼는데 그게 아니다라는 거. 그래서 먼저 동양종, 열혈종 요거는 아랍 등 초원지대에서 풍부한 영양을 섭취하고 고온의 기후에서 진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랍 초원지대 그리고 사지의 움직임이 빠르고 날렵하다. 경주용, 승용 등으로 활용된다. 이제 요거 하면 동양종이 되겠죠. 초원지대니까 빨리 뛰어야 되니까 그럴 것 같고요. 서양종, 냉혈종은 북유럽, 산림지역 이런 추운 데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머리가 크고 체구에 비해 목과 다리는 짧습니다. 발굽은 크고 넓으며 동작은 느리고 둔합니다. 그래서 대신 힘이 좋아서 노용용 마차용으로 많이 활용이 됩니다. 정온종, 온혈종, 요거는 이제 열혈종과 냉혈종의 교점종인데요. 원블러드 같은 게 정온종이 되겠고요. 성격이 온순하고 태형이 튼튼하며 지구력이 좋아 승용마로 활용이 되겠습니다. 말의 역사 부분 계속됩니다. 그래서 더러브렐의 3대 시조는 고돌핀 아라비안, 바이얼리 터크, 달리 아라비안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현대 더러브렐의 3대 혈통만은 나수룰러, 네이티브 댄서, 노던 댄서입니다. 요거 시험에 가끔 나와요. 네, 헷갈리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그 조선시대 무과의 24과목 중에 6과목이 승마술 종목이었다. 그리고 18세기 중엽 이후 산업혁명의 도래에 함께 엔진이 나오면서부터 말의 수는 급격히 줄어들기 시작했다. 승마의 마장마술 경기는 올림픽 폐막을 장식하는 종목이며 장애물 비월, 마장마술 경기, 종합마술의 3개 종목으로 분류된다. 종합마술 경기는 한 마리의 말로 사흘간 경주에 참여하며 첫날은 마장마술, 둘째 날은 30km 지구력 경기, 셋째 날은 장애물 비월 경기를 실시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더러브렛에 대한 설명입니다. 더러브렛이 가장 많이 있죠. 그래서 아무래도 이런 게 문제 나오는 것 같은데요. 영국이 원산지고 영국의 재래 앞말과 아랍 또는 북아프리카의 수말을 교잡하여 개량한 말입니다. 그래서 더러브렛끼리만 교대해야 혈통수에 등록을 할 수 있고요. 더러브렛이라는 말 뜻이 철저히 개량된 품종이라는 의미다. 혈통을 지키며 경주 능력이 우수한 말끼리 교배와 번식을 시켜왔기 때문에 경주에 적합한 품종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말 관련 법률인데요.
말산업 육성법 2011년 9월 정부에서 주도적으로 말산업 육성 정책을 추진하도록 재정 공포된 법안. 그래서 이 말산업 육성법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보면 지금 저 같은 애들이 시골에서 승마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한국마사회법, 한국마사회를 설립하여 경마의 공정한 시행과 말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함으로써 축산의 발전에 이바지하고 국민의 복지 증진과 여가선을 도모할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시험엔 거의 말산업 육성법만 나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말의 품종인데요. 이거 바쁘시면 외우지 마세요. 그냥 틀리세요. 뭐 시간 없는데 이거 다 언제 외우고 있나 이렇게 생각이 될 것 같고요. 일단 문제에 나와 설명은 그러니까 시험 최근 4년 시험에 언급됐던 품종만 제가 그것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아팔루사 스페인 사람들이 아메리카 전복 당시 도입한 전박이 말과 미국 북서부 팔로우스강 지역의 야생마 무스탕과 교잡하여 번식. 산악지형의 특성으로 발굽이 단단하고 힘이 좋다. 인디언들의 전쟁에 활용되었다. 그래서 경종마에 분류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아라비아가 반도가 원산지죠. 이름이 아랍이니까. 그래서 전 세계에 분포한 현대말 중 가장 기원 오래된 말이고 이것도 경종마로서 지구력과 순발력을 겸비하고 주로 승용으로 활용이 됩니다. 세 번째 해크니, 영국이 원산지고요. 더러블의 혈통이 많이 혼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종마로서 작은 머리에 긴 목, 그리고 짧은 허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슴은 발달하였으나 후구는 좀 빈약해요. 그래서 앞다리를 들며 건 역동적인 동작이 특징이어서 속보 경주마로 활용이 됩니다. 샤이어, 영국 중부지방이 원산지고요. 대표적인 중종마로 세계에서 가장 몸집이 큰 말품종입니다. 그래서 힘이 세기 때문에 마차용 또는 경용 말로 사용이 됩니다. 당연히 중종마면 크니까 마차용 이런 거에 적합하겠죠. 세 번째 하프링거. 오스트리아와 이탈리아의 경계 지역인 티롤리언 산맥의 하플링 지역이 원산지입니다. 그래서 이게 조랑말인데요. 그래서 산악지대에서 자라서 성격이 강건하고 힘이 좋습니다. 그래서 영국이나 독일 등에서 유소년 전용 승용마로 널리 활용이 되고요. 특히 다리가 튼튼하고 걸음이 안정돼서 애들 타기에 좋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셔틀랜드 포니. 요거는 이름이 포니라고 돼 있으니까 조랑말이긴 하겠죠. 영국 북부 스코틀랜드의 셔틀랜드와 오크니 섬이 원산지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운 한대지방의 열악한 환경에서 살아남은 말로 생존력이 강하고 근력과 지구력이 뛰어납니다. 자기 체중의 2배까지 쓸 수 있고요. 또 어린이 승용마 또는 관상마로 많이 사용이 됩니다. 말의 행동에 의해 악벽 등에 관한 그런 거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시험 문제에 차량 탑승 거부한 악벽까지 말에 차를 태우기 위한 방법이 나왔는데요. 눈 가리기를 씌우고 주위를 빙빙 돌아 방향 감각을 잃게 한 뒤 끌고 들어간다. 이것도 한 가지 방법인데 좀 바람직하진 않겠지만 억지로 끄는 것보다 낫겠죠. 여행하기 전에 마사 주변에서 미리 차에 태워보는 연습을 한다. 비교적 차량 탑승 익숙한 말을 먼저 들어가게 하여 말에게 자신감을 심어준다. 어떤 경우는 말이 안 들어가면 들어가도록 때리거나 막대로 들이밀기로 한다. 그러나 이런 방법은 바람직하지 않다. 결국 말을 더욱 반항하게 만들 뿐이다. 제가 이거 전에 애기 카시트 태우는 거에 비유해서 한번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거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여러 가지 악벽 중에 이제 석벽, 끙끙이죠. 소리가 해가지고 이제 비슷하다고 해서 석벽이 끙끙이라고 하고요. 나무 토막에 이빨 올려놓고 이렇게 갖고 숨을 이상하게 들이쉬는 거 요거 지루해서 좀 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그런 거 막 하면 되겠고요. 웅벽 같은 경우는 계속 어깨를 몸을 좌우로 흔들어가지고 어깨를 이렇게 흔듭니다. 그래서 나중에 결국 관절이 안 좋아지겠죠. 이것도 어떻게 보면 지루해서 그렇죠. 교복은 무는 거, 예. 특히 사람 무는 경우 많이 있죠. 특히 뭐 배만직으로 많이 물긴 하는데 그런 버릇. 축벽은 뒷발 차는 버릇. 이런 거, 요거 악벽이니까 이런 거 구분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의 행동에 의해 말 행동과 심리 요거 은근히 시험 나오죠. 그래서 강한 말에게 복종을 표시할 때는 머리를 낮추고 공포감을 느끼거나 흥분했을 때는 머리를 높이 쳐든다. 아랫입술이 늘어져 있거나 입 주변의 근육들이 이완되어 있으면 말이 편안하게 안정된 상태를 의미한다. 반대로 입술이 이렇게 딱 조여져 있으면 긴장한 거죠. 급체하여 심하게 배가 아픈 경우 앞발로 땅을 계속 긁어댄다. 기승자가 말을 타고 가는 도중에 귀를 이리저리 움직이는 경우는 말이 기승자를 무시하거나 뭔가 불확실한 소리에 신경이 거슬린다는 의미가 됩니다. 원래 제대로 하려면 귀를 딱 기승자에게 딱 이렇게 집중하고 있어야겠죠. 세력 다툼이나 앞말 쟁탈을 위해 서로를 따을 때는 앞다리를 번쩍 들고 몸을 세워 마치 권투하듯이 앞발을 사용해 공격한다. 눈꺼풀이 반쯤 내려와 있거나 눈빛이 흐리멍텅한 경우는 졸리거나 아니면 어딘가 심하게 아픈 경우다.
눈동자를 심하게 굴리거나 눈이 돌아가 검은 자위가 일부 가려지고 흰 자위가 많이 보인다면 몹시 흥분하거나 공포에 떨고 있다는 표시다. 요거는 시험에 딱 한 번 나왔는데 마사 방목관리에서 수도기계 종류 및 장소입니다. 그래서 생석회, 운동장 퇴비장, 클로르석회, 바닥 벽 통로, 석탄산 장비 도구, 알코올, 말의 의상 해가지고 생석회, 클로르석회, 석탄산, 알코올이 소독으로 쓰인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토탄이 아마 아닌 걸로 해서 문제가 나왔었죠. 제 생각에는 그냥 시간 남에 오시고 시간 안 나시면 그냥 나오면 그냥 틀리고 마는 게 낫지 않나, 찍고 마는 게 낫지 않나 생각됩니다. 네, 말의 심장과 혈액순환 요거는 은근히 나와서 아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실선을 따라 움직이는 걸 체순환, 그러니까 이제 그 몸에 따라 몸으로 가는 건 체순환, 폐로 가는 건 폐순환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몸으로 가는 거에 있는 혈관은 모세혈관이고 폐로 가는 거는 폐포 모세혈관입니다. 그래서 폐 안에 조그만 폐포 안에 모세혈관이죠. 그래서 그 모세혈관에서는 그 산소를 주고 이산화탄소를 받아오고 폐포 모세혈관은 이산화탄소를 주고 산소를 받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튼튼한 힘이 좋은 거는 온몸으로 혈관을 보내는 좌심실, 이게 가장 펌프능이 강합니다. 그래서 힘이 세려면 당연히 힘이 좋아하려면 근육이 좋아야겠죠. 그래서 좌심실의 벽을 이루는 병이 가장 두껍고 강력한 수축력을 갖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좌심실이 수축할 때 상승된 동맥압을 수축기 혈압, 좌심실이 이완돼서 혈압이 좀 감소할 때 동맥압을 이완기 혈압이라고 한다. 파란색이 그 시험에 나왔던, 그러니까 틀린 표현으로 이렇게 문제 꽈서 냈던 그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순환기계, 혈액인데요. 혈액에서는 혈액 원심 분리했을 때 아래에 가라앉은 세포 덩어리의 부피를 충진세포 용적이라고 하고요. 요건 탈수가 되면 상대적으로 증가를 하겠죠. 충진세포 용적은 그대로인데 수분만 늘었다 줄었다 하는 거니까. 그래서 운동 후 안정된 상태에서 30분이 지난데도 여전히 충진세포 용적이 50% 이상이고 혈청 단백질 농도가 8.5 g/데시리터보다 높은 경우는 심한 탈수를 의미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운동 중에는 비장 속에 있던 적혈구가 혈액 쪽으로 배출돼서 적혈구가 많을수록 산소 운반 능력이 향상되겠죠. 이제 그렇게 된다. 아시면 되겠습니다. 말의 생리적 특성 중에 신경계입니다. 그래서 척수는 외부 환경의 변화에 대한 즉각적인 반응을 담당을 하고요. 대뇌는 지각, 기억, 감정, 감각 등을 조절하며 다른 중추신경들을 조정 통제를 합니다. 뇌가는 뇌의 가장 뒤쪽에 척수와 연결된 부분이고요. 심박동, 혈액순환, 호흡, 체온 등 생명활동과 관계된 장기들을 조절하겠습니다. 교감신경은 심박수 증가, 혈압 상승, 기관 확장 및 근육의 혈액 공급 촉진 등의 기능을 하고요. 수상동기는 자극을 받아들이는 역할, 축삭동기는 자극을 외부로 내보내는 역할. 그러니까 수가 한자가 받아들이는 그 숫자고, 축이 이제 밖으로 내보내는. 축구 뭐 이런 거 생각하시면 밖으로 공을 차잖아요. 그런 걸 내보내는 역할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비뇨기계고요. 신장의 기능 중에서는 사고체에서는 분자량이 큰 지방, 혈구, 단백질 등은 배설되지 않고 혈장이 요소, 요산 등의 노폐물과 함께 여과되었다가 그중 수분, 나트륨 등 중요한 성분은 네프론을 통해 재흡수된다. 이런 문제가 한번 나왔는데 어려우시면 그냥 찍으세요. 말의 생리적 특성, 소화기계입니다. 타액은 3개의 침샘에 분배됩니다. 이하선, 악하선, 설하선. 그래서 이하선은 귀 아래, 악하선은 턱 아래, 설하선 혀 아래고요. 비하선이라는 거로 해갖고 시험 문제를 냈었죠. 비하선은 없는 거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말은 위 분문이 밸브 역할을 하여 역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토를 못합니다. 요것도 은근 나오고요. 체격에 비해 말의 위 크기 매우 작습니다. 그래서 약 15m가 최대 용적이 되고요. 위가 작기 때문에 사료는 적은 약을 자주 공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대장은 맹장, 결장, 소결장, 직장으로 구성되고요. 소장은 십이지장, 공장, 회장 이렇게 구성이 되겠습니다. 대장에 관한 문제가 두 번인가 나왔었는데요. 맹장은 큰 주머니 형태고요. 30에서 40리터의 용적이 있고요. 맹장 안에 있는 세균들이 섬유소들을 분해해서 지방산을 만들어 흡수합니다.
대결장은 큰 관의 형태고요. 직경이 불규칙하고 변이가 심합니다. 그래서 3에서 6m의 길이의 큰 관의 형태인데 직경의 부위에 따라 많이 불규칙해서 10에서 25cm 정도로 이게 변이가 심하기 때문에 균일하지 않으니까 그 변비나 산통이 잘 오겠죠. 막힐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수분이 부족하거나 내용물이 과다하면 자기 운동성이 감소되고 내용물 흐름이 정체돼서 변비나 산통의 원인이 됩니다. 소결장은 대결장에서 내려온 흡수된 측경기들을 공 모양으로 뭉쳐 대변을 만드는 거고요. 그래서 응가하면 다 동그랗게 나오잖아요. 그리고 직장이 대변을 항문을 통해 외부로 배출하는 역할을 하겠습니다. 그 말의 감각기관입니다. 말은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음역대보다 더 높은 25kHz까지 들을 수가 있고요. 수말은 앞말이 1km 정도 떨어진 거리에서 우는 소리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은 얼굴을 좌우로 돌리지 않아도 350도의 넓은 시야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눈이 튀어나왔잖아요. 그러니까 350도 넓은 시야를 확보하게 되겠습니다. 시각 기능인데요. 그래서 가까운 곳을 보려면 머리를 들고 내려다보며 먼 곳을 보기 위해서는 머리를 낮춰야 풀 뜯으면서 먼 거리 포시자를 감시하는 이런 식으로 진단됐기 때문에 먼 곳을 보기 머리를 낮춰야 된다 이렇게 하셔야 되고요. 말의 항구는 위아래로 길쭉한 타원형이며 수정체부터 망막까지 거리가 위와 아래가 다르기 때문에 망막의 정확한 상을 맺도록 하려면 머리를 들어 망막의 상 각도를 조절을 해야겠습니다. 이제 그림에 그 각막, 수정체, 망막 요거 한번 시험에 나왔었죠. 요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2021년 시험 대비 승마지도사 막 핵심 정리 1부를 마치겠습니다. 2부 빨리 해서 올리겠습니다.